독서 편식하는 아이들 괜찮을까요? 혹시 나쁜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의 독서 편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편식해서 읽는 아이들 과연 괜찮은지 커다란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우선 편식은 치우칠 편, 먹을 식으로 음식을 가려서 특정한 음식만 즐겨 먹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독서 편식은 한 종류의 책만 좋아하는 경우 또는 같은 장르의 책 읽기만 선호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독서 편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만화만 읽는 것이고 또는 판타지 소설만 읽거나 과학책만 읽거나 공룡에 대한 책만 읽거나 어떤 아이들은 한국사 책만 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문학, 사회, 과학, 역사, 예술 등 모든 장르의 책을 골고루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은 독서 편식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독서 편식이 심하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독서 편식이 나쁜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바람대로 아이들이 모든 장르의 책을 골고루 읽으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이상적인 책 읽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반대로 학부모님들은 학생일 때 책을 골고루 읽으셨나요? 또는 성인이든 지금 책을 장르별로 골고루 읽고 계신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 역시도 어릴 때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위인전에 빠져서 우리나라와 세계 위인전을 30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 근현대소설 100권짜리를 다 읽었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김유정의 봄봄, 이광수의 무정 이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추리소설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에거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들을 닥치는 대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황석영의 장길산이나 조정래의 태백산맥,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 이문열 삼국지 이런 책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지금 자기계발서만 주로 보신다거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만 보신다거나 히가시노 게이고, 베르나르 베르베르 또는 헬민 스님의 책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 골고루 읽으라고 강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아예 책 읽기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도 많은데 독서 편식이라도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만화책의 경우에는 요즘 물론 학습 만화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고학년이 돼서도 계속 만화만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만화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림을 보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상상력이나 창의력 발달에 있어서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화책을 보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만화책 2권, 줄글로 된 책 2권 이런 식으로 부모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독서 식단표를 짜서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5학년 이상 학교 실과 시간에 영양소를 배운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저학년이나 중학년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설명을 해 주신 후에 이 방법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음식은 영양소를 고려해서 골고루 먹어야지 사람이 키도 크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사람의 뇌도 각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어야지 뇌가 발달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일주일 독서 식단표를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작성하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역사책, 화요일에는 사회 관련 책, 수요일에는 과학 관련 책, 목요일에는 예술 관련 책, 금요일에는 문학책, 시나 소설, 토요일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이가 독서 식단표대로 독서를 잘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서 식단표를 짤 때 부모님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이상적으로 균형 잡힌 독서 식단표를 짜려고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아이에게 믿고 맡기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이에게 다양한 책의 맛을 알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지금 특정 분야의 책을 집중해서 보는 것은 그 분야의 책이 재미있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 아이가 공룡에 관한 책만 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공룡에 대한 것이 가장 재밌고 즐거운 겁니다. 그걸 부모님이 옆에서 너는 그딴 게 뭐가 재밌다고 맨날 공룡책만 보니? 공룡책 집어치우고 다른 책이나 좀 봐라.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공룡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아이의 책에 대한 흥미가 싹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룡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공룡 외에 다른 재미있는 책도 많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다른 장르의 책을 부모님이 먼저 읽어보신 후에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닭똥집을 안 먹었었습니다. 생김새도 이상하고 냄새도 나고 왠지 맛없을 것 같아서 안 먹은 겁니다.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한 번만 먹어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먹어봤더니 완전히 맛의 신세계였습니다. 닭똥집의 그 쫄깃쫄깃한 식감과 맛이 완전히 일품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먹어보라고 권유해서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곱창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권하는 책을 아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다양한 책을 소개해주고 다양한 맛을 보도록 권유해주는 것은 독서 편식을 극복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특정 분야의 독서 편식을 한다면 부모님도 그 분야에 함께 관심을 갖고 아이에게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이고 책도 이미 많이 읽었으니까 신나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설명을 듣고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와, 우리 민재는 공룡 박사구나.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은 아이가 읽기를 원하는 장르의 아동용 책을 미리 읽고 똑같이 아이에게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네가 공룡에 대해서 엄마한테 설명을 해줬잖니.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가 읽은 과학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엄마가 읽은 책은 태풍에 대한 것이야. 우리 민재 태풍에 대해서 들어는 봤니? 이렇게 실감나게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아이의 입으로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고 부모님도 아이가 읽는 다른 장르의 책을 읽고서 그것을 아이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부모님이 아이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읽고 설명해 주고 아이는 부모님이 원하는 장르의 책을 읽고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서로 교환해서 크로스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즉 서로 장르를 바꿔서 읽고 소개해 주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읽은 책에 대해서 소개해주기 방법을 활용하면 아마도 독서 편식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독서 편식 과연 괜찮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째, 독서 편식이 과연 심각하게 나쁜 것인지 의문이고 차츰차츰 변할 것이다. 둘째, 아이들에게 독서 식단표를 작성해서 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이에게 다양한 책의 맛을 알려주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